동일한 곳, 요거는 이제 고려 국경, 조선 국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장소왕이 천도했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의 요하가 흐르고 있는 심양 남쪽의 요양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차지했던 강역도 지금의 요령성, 그 요양까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요. 맨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해주는 것만 갖다 그대로 달달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료를 찾아보면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당나라와 국경을 맺었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일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찾아보면 다 후대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자, 이덕일은 고구려 수도 평양이 이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이 현재 만주에는 요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요동반도, 여기를 요동반도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덕일은 바로 이 만주의 요동반도의 요양이 고구려 수도 평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요? 근데 이덕일은 그런 헛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덕일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덕일은 고구려 수도 평양은 오늘날 북한의 평양이 아니다라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고구려 수도 평양이 고려의 서경인 평양이고 그 고려의 서경인 평양이 북한 땅에 그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이다. 그거를 확실히 말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편의 기록을 보죠. 자, 평양성은 지금 고려의 서경과 같으며 그리고 폐수는 곧 대동강이다. 어찌 이를 알 수 있는가? 고대 중국의 기록인 당서에서 이르기를 평양성은 한나라의 낙랑군으로 산구비를 따라 외성을 둘렀고 나무로 폐수라는 강물이 근처에 있다라 하였으며 또한 지에서 이르기를 등주에서 여기서 등주는 중국의 산동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바닷길을 가서 등주는 산동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바닷길을 가서 나무로 남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며 동북쪽으로 해군을 이끌고 간 다음에 남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폐강 입구의 초도, 여기 주석 달린 거 보면 대동강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폐강이란 강물의 입구를 지나면 신라의 서북쪽 경계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가 멸망하고 있을 때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가다가 폐강이란 입구로 들어서면은 신라의 서북쪽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서북쪽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또한 수양제의 동방정벌조서에서 이르기를 창해 방면의 군대는 선박이 천리에 달하는데 여기서 창해는 중국이 자기들의 동쪽 바다를 창해라 불렀습니다. 자, 창해. 자,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조서에서 말하기를 창해 방면의 군대는 선박이 천리에 달하는데 높직한 돛은 배에 높직한 돛은 번개같이 나아가고 커다란 군함은 구름처럼 날아 폐강을 횡단하여 멀리 평양에 이르렀다라 하였으니 폐강, 즉 대동강을 말하는 겁니다. 폐강을 횡단하여 멀리 평양에 이르렀다.
자, 폐강 근처에 평양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고려의 대동강이 폐수인 것은, 그러니까 이 폐강인 것은 명백하며 곧 고려의 서경이 평양이었던 것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당서라는 기록에서 이르기를. 자, 고대 중국 기록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을 볼까요? 신당서는 당나라 때,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고구려 지리를 아주 정확하게 적은 기록입니다. 자, 봅시다. 고구려는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른다. 자, 고구려가 여기에 있죠? 근데 고구려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좀 이상한데요? 고구려가 육지로 신라에 이른다 해야 되는데 왜 고구려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수나라 당나라 때 이미 신라는 울릉도의 우산국을 정벌해서 신라 땅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신라의 땅인 우산국 울릉도와 해상 경계선을 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고구려는 동쪽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역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른다. 즉 고구려가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른다는 것도 백제와 해상 경계선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는 서북쪽으로는 요수를 건너 영주와 접한다. 고구려는 서북쪽으로 요수라는 강물을 건너서 영주와 접한다. 즉 당나라의 영주는 바로 여기이고 고구려의 서북쪽에 있는 요수는 바로 요하입니다. 이덕일이 뭐라고 말했었나요?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국경인 요수는 어디라고 했었더라? 이덕일이 뭐라고 말했었더라? 여기라고 말했죠. 하북성 난하가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국경인 요수다. 헛소리죠. 요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북쪽으로 말갈과 접한다. 말갈.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은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나라 때의 낙랑군이다. 남쪽은 폐수란 강물이 있다. 평양성에 폐수라는 강물이 있고 그곳은 한나라 때의 낙랑군인데 고구려의 수도이다. 어디일까요? 평양성은 어디일까요? 자, 계속 기록을 읽어봅시다. 고구려의 다른 도읍으로는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별개의 도읍이라 불린다. 자, 보시죠. 고구려의 도읍은 딱 세 개만 있습니다. 첫 번째 평양, 두 번째 국내성, 세 번째 한성. 자, 국내성은 어디일까요? 자, 국내성의 위치, 평양성의 위치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을 보죠. 자, 읽고 있던 신당서 고구려전을 계속 읽겠습니다. 고구려의 강물로는 큰 요수란 강물과 작은 요수란 강물이 있다. 큰 요수란 강물은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온다. 보죠. 큰 요수란 강물은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온다. 남쪽으로 안시성을 거쳐서 흐른다.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요수라는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성을 거쳐서 흐른다. 즉 안시 요수라는 그 큰 요수란 강물이 크죠? 이렇게 큰 요수란 강물이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를 거쳐 흐른다. 고구려의 안시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죠. 고대 중국 기록 한서 지리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중국 기록 한서 지리지의 유주편을 보면 한나라 때 요동군의 강물들과 마을들이 어떻게 강물들이 흐르고 어떻게 마을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자, 봅시다. 한나라 때 요동군의 사또가 다스리는 관청은 양평현이다. 양평현. 근데 자,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나라 때 요동군의 양평현은 바로 만주의 요양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고정했었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동군에는 망평현이라는 현이 있는데 큰 요수라는 강물이 요새 밖을 나와서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자, 보시죠. 큰 요수라는 강물이 어떻게 흘러요? 남쪽으로 흐르다가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큰 요수라는 강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풍덩 빠진다. 안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안시현. 한나라 때에는 요동군에 속한 안시현이었는데 고구려 때에는 안시성이라 불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대 중국 기록 신당서 고구려전으로 돌아가 보죠. 자, 작은 요수란 강물은 요라는 산의 서쪽에서 흘러나와 역시 남쪽으로 흐르는데 양수라는 강물이 요새 바깥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 이와 합류한다. 자, 양수라는 강물은 제가 말했었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했죠. 양수 혹은 이 양수라는 강물은 어디다? 여기 바로 태자하다. 태자. 여기가 바로 량수인데, 자, 어떻게 적혀져 있죠? 작은 요수는 요라는 산의 서쪽에서 흘러나온다. 작은 요수는 요게 바로 작은 요수인데요. 자, 작은 요수라는 강물이 요산, 그러니까 요동 땅의 산의 서쪽에서 작은 요수가 흘러나온다. 근데 이 작은 요수는 어떻게 흐른다? 남쪽으로 흐른다. 근데 량수라는 강물과 합체한다. 근데 이 량수라는 강물은 서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작은 요수라는 강물과 합체한다. 자, 다시 읽어보죠. 량수라는 강물이 요새 바깥에서 나오는데 서쪽으로 흐른다. 량수라는 강물이 서쪽으로 흐른다. 맞죠? 근데 량수라는 강물이 요새 바깥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 작은 요수라는 강물과 합체한다. 합체. 자, 그럼 고대 중국 기록 한서 지리지를 볼까요? 고대 중국 기록 한서 지리지를 봅시다. 자, 요양현이라는 마을이 있다. 요양현이란 마을이 요동군에 속해 있는데 요양현, 그러니까 지금의 만주 요양이거든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요동군의 요양현이란 마을에는 큰 양수라는 강물이 흐르는데 큰 양수라는 강물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에 이르러 요수라는 강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요양현에 이르러. 자, 볼까요? 량수라는 강물이 자, 이렇게 서남쪽으로 흐른다. 근데 요수라는 강물과 합체한다. 이 합체하는 부위에 뭐가 있다? 요양현이란 현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현이란 현. 다시 읽어보죠. 요동군에는 요양현이란 현이 있다. 큰 양수라는 강물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자,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이란 곳에 이르러 요수라는 강물과 합체한다. 여기에 요양현이 있다는 겁니다. 요양현 근처에 바로 양평현이 있는 거죠. 양평현이 바로 만주 요양 근처에 있었던 거고요. 자, 한자를 볼까요? 요양. 지금의 만주 요양과 한자가 같은지 봅시다. 요양. 자,
요양, 이렇게 요양, 요양.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에 바로 안시성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요양, 요양. 그 한자를 봅시다. 요양의 한자를 봅시다. 맞습니다. 그 요양이 맞습니다. 요양 한자 맞아요. 요양 한자 맞아요. 자, 그러면 계속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자수라는 강물이 있다. 말갈의 백산, 즉 하얀 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오리머리와 같아서 압록수로 불리운다.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서 염란수라는 강물과 합체한 다음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서 안시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에? 자, 말갈의 백산. 자, 백두산이 여기에 있거든요. 백두산에서 송화강이 흘러나와서 서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졸본의 오녀산성에서 흘러나오는 비류수라는 강물과 합체해서 계속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바다로 풍덩 빠집니다. 이 바다로 풍덩 빠지는 부분에 단둥시가 있고 신의주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을 다시 읽어보죠. 자, 말갈의 백산, 마자수, 압록수,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 흐른다. 자, 국내성. 자, 말갈의 백산, 즉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에요. 하얄백, 머리두, 산산. 거기서 머리두만 빼면 말갈의 백산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말갈의 백산, 즉 백두산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근데 백두산에서 송화강이 흘러나와서 서북쪽으로 흘러요. 압록강이 자, 백두산에서 송화강이 흘러나와서 서북쪽으로 흐르거든요.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흘러나와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서 염란수라는 강물과 합체해서 계속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바다로 풍덩 빠집니다. 근데 이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압록수라고도 부르고 압록강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신당서 고구려전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자, 졸본의 오녀산성을 흐르는 강이 바로 염란수이고 압록강도 바로 염란수인 거죠. 그런데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 염란수라는 강물과 합체한 다음 다시 서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안시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자, 요수라는 강물의 하구에도 안시가 있는데 이 압록강의 하구에도 안시가 있는 겁니다.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대로 말갈의 백산, 즉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압록강은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서 서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다가 염란수라는 강물과 합체를 해서 계속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안시라는 곳에 이르러서 바다로 풍덩 빠집니다. 안시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요수라는 강물의 하구에도 안시가 있고 압록수 혹은 염란수 혹은 마자수라고도 불리고 혹은 압록강이라고도 불리는 강물의 하구에도 바로 안시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안시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 기록대로 서남쪽으로 흐른다 했거든요. 압록강은 실제로 서남쪽으로 흐릅니다. 정확해요. 기록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안시가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이것은 어찌 된 것이냐? 두 개의 안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 중국 기록 한서지리지를 볼까요? 한서지리지를 보면 현토군 한서지리지 현토군 편을 보면 현토군에는 서계마현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서계마현에서 마자수라는 강물이 서북쪽으로 흐르는데 신당서 고구려전하고 똑같은 마자수라는 강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자수라는 강물은 염란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풍덩 빠진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당서 고구려전에 나오는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 마자수라는 강물. 근데 한서 지리시를 보면 마자수라는 강물은 서북쪽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두산에서 흘러나오는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흐르거든요. 서북쪽으로 흘러요. 서북쪽으로. 자, 볼까요? 송화강이라 검색해보죠. 송화강. 그러면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흘러서 길림과 송원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송화강은 어디서 흘러나온다?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바로 나는 강이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흘러요. 길림과 송원, 즉 송화강의 송론평원을 흐릅니다.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흘러나와서 서북쪽으로 흐릅니다. 아, 정확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송화강을 마자수라고도 부르는 건데 근데 신당서 고구려전을 보면 이 마자수를 압록수라고도 부르고 이걸 압록강이라고도 부른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서지리지 현토군 편을 계속 보죠. 자, 한서지리지 현토군 서계마현. 마자수가 서북쪽으로 흐르는데 이건 송화강이고, 근데 마자수를 압록수라고도 부른다 했으니까 이 마자수가 염난수로 들어가는 마자수가 있다. 근데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 염난수라는 강물과 합체하는 마자수는 서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풍덩 빠진다. 이렇게 분명 적혀져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흐른대요. 자, 현토군 서계마현에서 마자수라는 강물이 서북쪽으로 흐르는데 이거는 송화강. 근데 염난수로 들어가는 또 다른 마자수가 있고, 이 염난수로 들어가는 마자수가 서남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풍덩 빠진다. 그러면 자, 또 다른 마자수는 염난수라는 강물과 합체해서 계속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동군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풍덩 빠진다. 그렇습니다. 요동군 서안평현, 안평, 줄여서 안평, 한자로 적으면 안평, 안시는 안시. 자, 그렇습니다. 안시, 안평, 한자가 비슷하죠.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즉 안평, 요동군의 서안평현, 지금의 단동시와 신의주시에는 한나라 요동군의 서안평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수라는 강물의 하구에는 한나라 요동군의 안시현이 있었습니다. 아, 정확하죠? 자, 근데 서계마현이 있다 했죠. 현토군의 서계마현. 마자수라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즉 송화강과 압록강이 흘러나오는 그 발원지인 백두산 근처에 서계마현이라는 현토군의 마을이 있었다. 서계마현. 여기서 계마란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백두산 근처에 서계마현이란 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 땅에는 계마고원이 있습니다. 계마고원. 그렇습니다. 요게 바로 계마고원이거든요. 자, 계마고원. 그렇습니다. 현토군의 서계마현은 계마고원산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중국의 기록인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기록을 보면 신당서 고구려전과 비슷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고구려란 나라는 본래는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고려는 그러니까 왕건의 고려는 신라와 백제 그러니까 후백제를 병합하고 서북쪽으로 거란과 접하게 되었다. 요나라와 즉 거란과 경계를 이루었는데 압록강을 의지하여 요새로 삼으려 했다. 고려는 압록강의 동쪽으로 물러나 국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록강이 무슨 강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말갈에서 발원하는 압록강은 그 물빛이 오리 머리빛과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요동과는 500리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다시 서쪽으로 한 강물과 합류하려 흐르는데 이것이 염난수이다. 이 두 강물이 합쳐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강이다. 물결은 맑고 지나치는 나루터에는 큰 배를 댈 수 있다. 고려에서는 이것을 천혜의 요충지로 여긴다. 폭이 300보에 이를 정도로 넓다. 평양성에서는 서북쪽으로 450리이며 요수라는 강물의 동남쪽으로는 480리에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당서 고구려 전에서는 압록강의 하구를 안시라고 적고 있는데, 자, 그 신당서 고구려 전에서는 신당서 고구려 전에서는 말갈의 백산, 즉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흘러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안시에 이르러 바다로 퉁덩 빠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서극의 고려 도경을 보면 말갈에서 발원하는 압록강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퉁덩 빠진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서 고구려 전의 안시는 안평을 잘못 적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리를 재보죠. 자, 이게 요하 강물이고, 이게 압록강입니다. 자, 거리를 재보죠. 압록강은 요동과는 500리 떨어져 있다. 500리. (196km입니다) 자, 보시죠.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197km거든요. 거의 요하 강물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록강은 평양성에서는 서북쪽으로 450리 떨어져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평양성에서 서북쪽으로 450리를 가면 압록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볼까요? (176km입니다) 여기가 평양이잖아요. 여기서 자,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179km입니다. 자, 다시 재볼까요? 자, 여기 평양에서 여기 평양에서 자, 179km입니다. (450리가) 176km이니까 거의 근접하는 겁니다. 자, 평양성에서 서북쪽으로 자,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자수 혹은 압록수 혹은 염난수라고도 불리는 이 압록수는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을 계속 읽어보면 압록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압록강의 동남쪽에 뭐가 있다? 평양이 있는데 이 평양은 뭐냐? 고구려의 임금이 살고 있는 곳으로 평양성으로 고구려 임금의 수도인데 한나라 때의 낭랑군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낙랑군인 평양성. 이 평양성은 바로 뭐다? 압록강의 뭐다? 동남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자, 압록강의 동남쪽에 평양이 있다. 확실하죠? 근데 이 압록강은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므로 이를 해자로 여긴다. 자, 압록강 하구 철교를 구글 이미지 검색에 검색해 볼까요? 자, 압록강 하구 철교를 보시죠. 신의주시와 단동시를 서로 연결하는 압록강 하구 철교의 강물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닐 만큼 아주 큰 강입니다. 자, 보세요. 큰 강 맞죠?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닐 만큼 큰 강이 확실합니다. 압록강은 큰 배로 사람이 건너다니므로 이를 해자로 여긴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내성은 압록강 중류가 확실하고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에 있는 그 북한의 대동강 평양이 맞고, 그럼 이 한성이란 성, 이 한성이란 성은 어디인가요? 이 한성이란 성이 어디인지를 주석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황해도 재령 지방에 바로 고구려의 별개의 도읍인 한성이 있었습니다. 즉 재령강이 흐르는 곳에 한성이라는 고구려의 별개의 도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지 않습니까? 국내성, 평양성, 그리고 한성. 그리고 이 외에는 고구려의 다른 도읍은 없습니다. 이덕일이 말하는 이 만주 요양의 이 양평현은 무슨 성이 있었느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나라 사마중달의 군대처럼 수양제도 이 요수라는 강물을 바로 건너자마자 수양제도 사마중달처럼 요수라는 강물을, 자, 수나라 황제 양제도 위나라의 사마중달처럼 요수라는 강물을 건너자마자 고구려의 요동성을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요동성이 무슨 성인지 삼국사기 고구려 영양왕 본기가 뭐라고 적고 있느냐? 바로 이 요동성은 한나라의 양평성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요동성은 한나라의 양평성이다. 양평이 곧 한나라의 한나라의 양평현이 곧 고구려의 요동성. 요동성은 고구려의 수도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변방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 기지죠. 그러니까 만주 요양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있었다는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구려 수도 평양이 만주 요양에 있었다는 헛소리를 왜 이덕일은 계속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그리고 심지어 이덕일은 요수를 여기로 갖다 치워버리고 하북성 난하에, 그러니까 하북성 난하가 요수라 주장하고 고구려의 변방을 지키는 요동성은 여기라고 주장하고, 아니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은 여기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러면서 고구려의 별개의 도읍인 한성은 바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유사 역사학자로 복기대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국 기록들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다 보면요, 당시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던 곳은 바로 탁군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수나라 군대나 당나라 군대나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치려고 가는 길에 그 막 엄청난 보급 문제를 겪었다 했거든요. 탁군에서 이렇게 가면서 무슨 보급 문제를 겪나요? 아니 보급 문제 겪을 게 전혀 없는데
수나라 군대나 당나라 군대가 보급 문제를 겪으려면요. 자,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줘야 되는 진짜 갑갑한데, 자 보시죠. 수나라 당나라 군대가 탁군을 출발해요. 쭉 계속 출발합니다. 영주를 거쳐요. 이렇게 해서 요수 강물을 건너서 요동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치러 가요. 치러 가는데 건너야 되는 강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먼저 이거 건너고, 요거 건너고, 요거 건너고, 이거 건너고, 이거 건너고,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산 골짜기랑 늪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는 동안 지치고 군량을 수송하는 군량 수송 수레가 굉장히 길게 뻗쳐 있거든요. 그래서 군량을 그 먼 거리에 걸쳐서 수송하는 것도 힘들고, 산 넘고 골짜기 넘고 물 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급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겪기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나 바다로 해군을 보냈거든요. 해군을 보내서 그 고구려 수도 평양성으로 집결을 하는 수나라 당나라 육군을 돕기 위해서 수나라 당나라 수군이 이렇게 가는데, 수나라 당나라 수군은 보급 문제도 해결하는 겸 동시에 고구려 수도 평양을 바로 기습상륙해서 점령을 한다는 그런 전략을 자꾸 고집했거든요. 근데 항상 실패했어요. 왜냐? 고구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요. 고구려가 졸본 부여 때로 치면 900년, 주몽 때부터로 치면 무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엄청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여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는 말이죠. 백제 신라를 항상 조질 수 있게 본진을 북한의 평양으로 옮긴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 수도로 쳐들어오고 싶어도 보급로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래서 고구려 수도 평양을 중국이 치려고 해군을 보내봤자 고구려는 이미 그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평양에 고구려 수도 평양이 북한의 평양이어야, 즉 한반도에 있어야 우리가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주장하는 것에 많은 명분과 당위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고구려 수도 평양을 만주로 이렇게 치워버려서, 왜 자꾸 고구려 수도의 역사를 만주의 역사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만주가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잖아요. 아니 스스로 우리 손으로 그렇게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왜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고구려 수도 평양은 북한의 평양이 맞다고요. 제발 망상하지 말라고. 에? 자, 그리고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은 한나라 때 낙랑군인데, 당나라 때 고구려는 자기들의 수도인 평양성의 남쪽에 있는 강물을 폐수라고 불렀습니다. 폐수라고 불렀어요. 폐수.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폐강이라고도 나오는 강인데요. 이 폐수 혹은 폐강, 그러니까 서기 5세기 때부터 서기 7세기 때까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남쪽을 흐르는 강물 대동강은 서기 5세기에서 서기 7세기 사이에는 폐수 혹은 폐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평양성, 그리고 자 봐봐요. 여기에 평양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평양성을 흐르는 이 대동강을 폐수 혹은 폐강이라 불렀다는 거죠. 자, 폐수. 폐수. 평양성. 완벽하죠? 근데 이 평양성이 뭐다? 신당서 고구려전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 때 낙랑군이래요. 낙랑군. 근데 왜 자꾸 낙랑군을, 여기 하북성 난하강물이 흐르는 노령현으로 왜 자꾸 낙랑군을 치워버리려 하냐고. 낙랑군은 여기 없었어요. 여기는 요서군 비어현이란 한나라 때 마을이 있었습니다. 요서군이 있었다고. 요동군이나 낙랑군은 없었어.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북성 난하 강물은 요수라고 불렸습니다. 요수. 요수나 폐수라고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덕일은 뭐다? 헛소리 하는 거다. 진짜 갑갑해요. 그러면 사료를 볼까요? 자, 광개토 태왕 비문을 보겠습니다. 광개토 태왕 비문에서 평양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군요. 광개토 태왕은 통치한 지 9년째 해인 기해년에 백잔, 그러니까 백제가 광개토 태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그 맹세를 위반을 하고 외국과 더불어 짝짝꿍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해년은 언제냐?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해는 서기 391년입니다. 그러면 기해년은 서기 399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399년에 백제는 광개토 태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맹세를 위반을 하고 외국과 더불어 짝짝꿍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광개토 태왕 비문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때 광개토 태왕은 남쪽으로, 여기 보면 아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아래로, 즉 남쪽으로 평양을 순수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광개토 태왕한테 아래입니다. 외인이 나라 안에 가득 차서 성과 못이 파괴되고 있으니 노객인 신라왕은 고구려의 백성이 되어서 왕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니까 광개토 태왕은 인자해서 신라의 충성을 칭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 비는 압록강 중류에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인 적석총 고분군도 압록강 중류 활인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근처에 오녀산성인 졸본이 있고요. 자, 지도를 볼까요? 압록강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압록강의 중류에 여기가 바로 압록강의 중류인데요. 여기에 주몽의 도읍지인 졸본의 흘승골성, 즉 오녀산성이 있고요. 고구려 적석총 고분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졸본과 국내성인데요. 그런데 광개토 태왕 때는 광개토 태왕의 수도는 국내성입니다. 그런데 광개토 태왕은 남쪽으로 평양으로 내려가서 순행을 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은 국내성에서 남쪽에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광개토 태왕비의 기록에 따른 평양의 위치인데요. 자, 국내성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졸본의 위치도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 태왕 비문에서 그러면 계속 광개토 태왕 비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광개토 태왕이 통치한 지 14년째 해인 갑진년에 외국은 양국의 관계, 즉 고구려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대방의 경계를 침입하여 백잔병, 그러니까 백제 병사들과 연합을 해서 석성이란 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광개토 태왕이 몸소 병사를 영도하여 왜군을 토벌했는데 평양을 떠나서, 이때 갑진년은 서기 404년입니다. 이때 광개토 태왕은 평양을 떠나서 광개토 태왕의 군대의 선봉이 왜군과 만났는데, 광개토 태왕의 군대는 왜군이 퇴각하는 길을 끊어버리고 사방에서 추격하여 살해하여 왜군은 괴멸되어 패했고 참살된 자가 무수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군이 상륙한 대방 땅, 왜군이 해군을 끌고 와서 상륙한 대방 땅, 그리고 그 대방 땅 근처에 광개토 태왕의 평양성이 있었습니다. 광개토 태왕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면 평양의 근처에 대방이 있었다. 대방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평양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자, 왜국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왜국이 있습니다. 당시 왜국은 규슈, 세토나이해, 키비, 그리고 오사카, 그리고 대마도, 이렇게 30여 개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연맹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연맹을 모두 통틀어서 왜국이라 하고요. 그 연맹을 이끄는 연맹 수장, 그러니까 연맹의 회장이 있는 곳은 오사카의 야마토입니다. 그렇게 중국의 고대 기록 삼국지 동의전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은 구글에 동북아 역사넷이라 검색해서 들어가서 사료 라이브러리 탭에서 중국정사 외국전 클릭해서 2번 페이지 누르면 삼국지 동의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삼국지 동의전 누르면 삼국지 동의전 외국편에서 그렇게 당시 왜국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왜국이고, 여기도 왜국이고, 여기도 왜국이고, 여기도 왜국이고, 그리고 당시 대마도에 있던 대마국도 왜국이었다고 삼국지 동의전 왜국편은 적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렇게 왜국의 30여 개의 나라가 서로 연맹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목적이 서로 들어맞아서 이 백제를 도와서 광개토와 싸우려고 평양 근처의 대방 땅까지 해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평양 근처에 대방이란 땅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여기죠. 황해도. 제가 최근에 올렸던 유튜브인 유사역사학자 이덕일의 낙랑군 관련 역사 왜곡 논파라는 유튜브를 보면 제가 대방군의 위치가 왜 황해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제가 전에 했던 설명으로도 대방군의 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방군의 위치가 황해도라는 게 제가 전에 했던 설명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제가 기록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죠. 자, 삼국사기 백제본기 책계왕편을 보면요. 서기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왕의 딸 보과에게 장가들어 부인으로 삼았으므로 말하기를 대방과 우리는 장인과 사위의 나라이니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침내 군사를 내어서 대방을 구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그들이 쳐들어와 노략질할까 염려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하며 대비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차성의 위치가 어디냐? 아차성. 광개토 태왕 비문에는 서기 396년경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백제로부터 빼앗은 58개의 성 가운데 아단성이란 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차성과 같은 성이거든요. 근데 이 아차성은 어디 있는 성이냐?
서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에 위치한 아차산에 쌓은 산성입니다. 실제로 아차산성이 출토되어서 정확한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자, 아차산성을 볼까요? 자, 실제로 아차산성을 발굴했더니 고구려 고분들이 막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아차산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래 아차산성은 백제의 땅이었는데 광개토가 아차성을 고구려 것으로 먹으면서 아차산성 위에 고구려 고분군이 조성된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차산성의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사기 백제 책기왕 봉기 기록에 따르자면 백제가 고구려가 대방을 침략하는 걸 백제가 군사를 출동시켜서 대방을 구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려가 백제를 보고 백제 저 자식이 이러니까 백제가 쫄고서 아차산성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자, 광개토 비는 압록강 중류에 있고요. 고구려 고분군인 적석촌 고분군도 압록강 중류 환인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근처에 오녀산성, 그러니까 졸본이 있고요. 그럼 광개토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평양을 순행했다는 광개토 비문 기록으로 볼 때 역시 고구려 수도 평양은 북한 땅의 그 평양이지 만주 요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군이 백제군과 연합을 해서 대방을 침입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방에 침입한 왜군을 광개토가 평양을 떠나서 토벌했다고 나오죠. 평양하고 대방이 서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덕의 말대로 대방이 황해도가 아니라 하북성, 난하, 노룡현이라면 무슨 난하, 거기는 모용선비 땅이거든요. 근데 왜군이 왜 하북성, 난하, 노룡현까지 배 타고 가요? 그동안 고구려 수군은 구경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북성 노룡현은 당시 모용선비 지배하에 있던 요서군 비어현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요서군 비어현이 있는 곳에 대방군이 있었다고 이덕일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여기 하북성 난하 강물이 흐르는 하북성 노룡현은 요서군 비어현이 있고 유수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지, 요수라는 강물이나 폐수라는 강물은 절대 흐르지 않고 낭랑군 대방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비문 기록대로 보자면, 자, 평양은 고구려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수도인 졸본성과 국내성의 남쪽에 이렇게 평양이 있어요. 그리고 평양의 근처에 바로 대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수왕이 천도하는 평양이 바로 그 북한의 평양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고구려 수도 평양이 고려의 서경인 평양이고 그 고려의 서경인 평양이 북한 땅에 그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이다. 그거를 확실히 말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고려의 서경은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망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고려사 기록을 봅시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요, 고려의 왕이 서경에 도착하여 대동강에 뛰어놓은 배 위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대동강 평양은 고려의 서경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삼국사기 이제 삼국사기 신라봉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를 보면 자 당나라 황제 현종이 폐강 이남에 땅을 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기 735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인 성덕왕이 이 당나라가 신라한테 폐강 이남의 땅을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폐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은혜로운 조칙을 받았습니다. 신은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비록 정성스러운 마음이오나 바칠 만한 공적이 없고 충성과 정절을 일삼으나
노력은 상받기에 부족합니다.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고 해와 달 같은 조서를 내려 신에게 땅을 주시어 신의 고을들을 넓혀주셨고 드디어 개간의 기회도 있게 해주시고 농사도 짓고 누에치의 장소도 얻게 하셨습니다. 신은 조서의 뜻을 받들어 영예로운 은혜를 깊이 입었으니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문을 올려서 당나라한테 온갖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강을 통일한 곳, 요거는 이제 고려 국경, 조선 국경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장소왕이 천도했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지금의 중국의 요하가 흐르고 있는 심양남 쪽의 요양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차지했던 강역도 지금의 요령성 그 요양까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잖아요. 그거 네 얘기고. 자,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을 보면 분명 폐강은 대동강이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은 지금 고려의 서경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려의 대동강이 폐수인 것은 명백하며 곧 서경이 평양이었던 것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100%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덕일 정신 차리세요.